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장희수, 인간 친화지능이 낫다? 작은 점을 이어 밝은 별을 만드는 곳,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담소의 태진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무빙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 캐릭터들의 다중지능 특성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류승룡 씨의 딸이죠. 장희수라는 예쁜 여학생의 다중지능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화면 보이시죠? 이 예쁜 여학생, 이 친구도 아버지 장주원의 대물림으로 그래서 다중지능이 신체운동지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신체 재생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도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다쳤다가도 늘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어찌된 일이야. 특히 그 드라마 속에서 17대 1로 싸운 후에 다른 아이들은 다 뼈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 아이만 멀쩡해서 얘가 다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죠. 바로 이 인물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희수는 워낙 신체운동지능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뛰어서 가요. 버스비 전략하고 아주 좋겠어요. 늘 뛰어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대학, 어떤 과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자기가 운동을 잘하니까 체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장희수의 특별한 강점 지능 2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신체 인식, 신체 조절, 그리고 기초 체력, 그리고 신체 표현,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희수의 경우는 기초 체력도 좋고 신체 인식이나 신체 조절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신체 운동 지능과 더불어서 희수가 갖고 있었던 강점 지능 2번째는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인데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뭘 잘하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부모 된 사람 입장에서 희수 같은 딸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가정 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분야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찾고 대학을 신체 운동 지능을 활용해서 체대에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 계획을 삼고 그것을 매일매일 도달하는 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매일 자기가 표를 만들고 도전을 해서 높이 뛰고 그리고 달리기를 몇 초 만에 끊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자기를 설계해 가는 그 과정이 보이는 거죠. 즉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강점, 감정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희수는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자기에 맞게 수립을 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관리하고 노력해 가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수가 강점 지능만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선가 희수의 약점 지능이 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관찰되는 약점 지능,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인간 친화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언뜻 보면 많은 분들이 희수같이 착한 애가 아버지 속도 안 시겨,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잘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 이러니까 얘 인간 친화 지능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아이들이 인간 친화 지능이 높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착한 아이들,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기만 한 것은 어쩌면 회피일 수 있고 직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희수는 언뜻 보면 착하지만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사회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기보다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쓱 피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불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참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푹 터져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이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못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르르르 주먹을 떨고 있었던 희수가 어느 날 어때요? 이 아이들한테 가죠.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약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리 있게 나간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에서 희수의 인간 친화 지능이 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친화 지능이 높다라고 하면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트러블 일어나지 않게 있는 게 인간 친화 지능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불이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말로 기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하지 마라 하고 어떤 단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그런 점진성이 나타나는데, 희수의 경우는 다짜고짜로 따라와 하고서 가서 17대 1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보면 착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사람들과 민감성 있게 소통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한테 어필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다소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희수라는 사랑스러운 여자아이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중지능을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인간 친화 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아이들 중에 착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벌쭉 해갖고 웃고 다니거나 아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아이들 속에는 사실은 마음 안에서 방망이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하고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 같지만 속에는 굉장히 그게 울분으로 남아있고 그게 싫은데, 이것이 적절하게 누군가한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자칫 우리 아이는 인간 친화 지능이 좋아요, 얼마나 아이가 대인관계를 잘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진짜 인간 친화 지능은 무조건 흡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사회적 민감성을 잘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으로 때로는 경계선을 지을 수 있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내가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희수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희수의 강점 지능이었던 또 약점 지능이었던 다중지능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에서 나의 특성,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다중지능 특성을 잘 관찰하면서 그분이 가진 강점 지능이 잘 키워지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약점 지능, 그 지능 중에서도의 조합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이해해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멋진 별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인큐레이터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